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남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한량과 함께하는 수다방송 한량 수다방 시간인데요. 날개님과 친구님 모시고 연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 연애의 시작, 썸에 대한 이야기 아주 치열하게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연애의 끝,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헤어짐의 이유. 제 연애사를 풀어보면 저는 항상 이 차여오기만 했는데요. 슬프다. 그 헤어짐의 순간 붕괴된 멘탈 속에서 매번 떠오르는 이 궁금함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유가 뭐지? 이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궁금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헤어짐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이별 경험을 나누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부터 너무 슬픈가? 그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이별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헤어짐은? 이별의 그 끝은 항상 다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별한다는 그 말을 차가운 그 문자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사귀는 사이 아니면 진짜 연애를 되게 뜨겁게 이렇게 해오는 그런 공든탑들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든 이제 과정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순간들이 다 무너진다는 게 항상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문자나 카톡이나 이 딱 헤어짐의 메시지를 봤을 때 그 순간의 기분, 네. 그 장면. 끝날 때는 이상하게 말이 짧더라고요. 길게 말해 뭐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좀 길게 느껴지는 들리진 거죠. 않고, 네. 단호함이 느껴지는 거지. 자꾸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끝내고. 근데 좀 그거 알지 않아요? 카톡에서 그 대화방을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이 있어. 맞아. 약간 쎄함이 맞아. 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 그 기류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살짝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자, 우리 날개님은 어때요? 저는 그 장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장면 있어요. 오래 남아 있으나 음. 후회는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후회는 오래 인상적이었던 거네. 인상적이었어요. 나의 그와의 이별이. 하지만 네. 다시 돌아가도 그럴 것 같은. 헤어질 것 같다. 예. 어떤 장면이었죠? 그 굉장히 어릴 적이었어요. 날개 24살 때니까 24살 때. 많이 어릴 때인데 20년 전. 사실 뭔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만났다기보단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관계거든요. 어떻게 상대방이 만나보고 상대방이, 싶다고? 좋아한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사귀었는데 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1년 가까이 만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나한테 올인했어. 그리고 의존적인 성향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나 오늘은 친구들 만나서 놀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친구들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나보다 내 약속 장소에 먼저 가 있어. 남자친구가? 응, 내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오늘 혹시 어디서 저도 놀아?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된다고 하니까 이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갔더니 내 걔가 친구들이랑 그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좀, 연애를 하고 물론 좋은 순간도 있겠지만 남친 없이 친구들이랑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또 있는데 매 순간 어디에도 다 끼려고 하니까 하물며 그는 저희 집 바로 다음 골목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까지 왔어요? 문제는 그가 혼자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엄마랑 살았는데 진짜. 아예 시를 바꿔서 이사를 왔어. 일부러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나 어차피 회사 이제 이쪽이니까 우리 저쪽으로 좀 이사를 가보자 해서 시를 완전 바꿔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나 너무 좀 갑갑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가도 항상 걔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날은 술을 친구들이랑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 갈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오지 마라. 난 정말 친구들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지 마라 했는데 술 먹는 도중에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나 가면 안 되냐 나 가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은 정말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 2차쯤 마무리될 때쯤
또 전화가 와서 나 진짜 가고 싶은데 하는데 제가 거기서 터졌어요. 1년치가. 참아왔는데. 싫다고 했잖아 하면서 이제 어우, 전화로 완전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날 술 뭐 친구들이랑 1차, 2차 하는 한 3, 4시간 동안 카톡도 계속 오고 전화도 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와. 나 진짜 가면 그렇게 안 돼? 한바탕 했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전에 전에. 계속 연락 와서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오늘은 싫다 했는데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얘 엄마도 아니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막 들다가 술도 먹었겠다. 이게 이제 1년치가 쌓인 거야. 그 싫다고 나 너 안 만날래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헤어져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끊고 제가 바로 차단을 했거든요. 아 진짜. 차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차피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얘 번호가 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취해가지고 거의 취해가지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친구들한테도 번호를 다 삭제하라 그랬어요. 제가 막 휴대폰 줘봐 하고 친구 거에서도 삭제하고 전화도 받지 마 하고 다음날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이별의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나중에 찜찜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차단한 걸 풀고 장문에 문자를 남기긴 했어요. 그래도 장문은 남겼네. 남기긴 마지막 남겼어요. 노력은 했네. 왜냐면 그는 저한테 인생을 다 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배려구나. 그대로 그냥 화를 낸 상태로 너랑 헤어질 거야 하고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장문을 남겼죠. 내가 어제 그렇게 친구들 앞에 있는데 화를 낸 건 너무 미안한데 나는 정말 너랑은 끝난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지 않고 나는 이미 너에게서 좀 갑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폭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가 이 모습을 본 이상 이 이후에 우리 관계가 어차피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술 먹다가 정말 제가 그 정도까지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그날은 진짜 1년치가 폭발을 했던. 네. 그래서 이별의 순간 하면 항시 그 장면이 떠올라요. 아직도. 떠오를 수밖에 없네. 16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뭐 그 정도의 애정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물론 예상인데.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올인이었어.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니 그만큼 나한테 올인하던 남자들이 또 있더라. 없지 않더라. 이건 좀 반전이다. 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어리신 분들 중에 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나한테 올인하는데 이게 잘못된 애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사람 어디 있겠어 하고 못 헤어지는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분명 그런 대상은 또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음이 뭐 어찌됐건 편코 편치 않은 차이인데 잘해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그건 언젠가 파국을 맞이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파국이었죠. 드네요. 근데 날개님 인상 깊었던 이야기 있다 보니까 그분에게 왜 나는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네. 올인하셨나요? 어렸을 때는 몰입이 좀 되네요. 그런 게 있죠.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잠깐 떠오르는 거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났던 누님이 있었어요. 누나. 누님? 3살 차이. 3살 차이. 누나. 누나인데 그분은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어머니가 저를 엄청 싫어했어. 왜냐면 이분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연하남이라. 저는 대학생이고 그분은 이제 일하는 사회인이니까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이제 22살이었고 그분 나이가 한 25, 26 정도. 5밖에 안 됐는데도 결혼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결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슬픈데. 슬프지. 좀 이렇게, 근데 뭐 한 1년 정도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외국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호주에 워킹할리데이 신청해가지고 비자가 나왔어. 그래서 호주에 가면 한 1년 정도 있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좋다고 얘기했지. 1년 정도 호주 갔다 올 거다. 막 신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되고 나서 말했어요. 비자 나오고 나서? 그치. 왜냐면 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먼저 상의는 해야지.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고민 단계에서부터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라.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까리 할 때는 얘기 안 하고 결과를 이렇게 딱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나에게는 되게 큰 성취가 될 거가 도전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설레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설레는 결정을 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기뻐해줄. 근데 싸늘하게 식더라고 표정이. 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뭐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잠수? 2주 동안. 그래도 1년을 만났는데 잠수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 찾아갔어요. 그래, 왜냐면 이거는 그 그때 찾아가야 돼서. 어머니랑도 막 몇 번 뵙고 그랬어. 저녁도 많이 먹고 그래서 띵동띵동 어머니가 딱 나오시더라고. 어머니 누구누구가 연락이 안 되는데 마지막 전화. 근데 마지막은 알았어. 이게 느낌이 오잖아. 잠수니까. 근데 잠수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헤어지자는 말이라도 직접 듣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잠수면은 물론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이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했죠. 했더니 이게 받아주더라고. 이게 호주 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안 가면은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럴 수 어. 있지. 그래서 나 누나를 생각하면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누나랑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그 누나 마지막 말이 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을 미련을 잃었어? 갖지 희망을 가졌지 않았어. 미련은 남지만 희망이 없어졌어. 뭐라고 말했냐면 나 같은 여자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하는 남자라면 난 더 싫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 그거는 그냥 찾기 위한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 관계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미련의 여지를 자기 마음에서 이제 마침표 찍었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희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항상 헤어짐을 생각할 때는 그때 그 귀에 들렸던 그 마지막 말.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내 뇌리를 막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건 정말 차기 위한 멘트였는데 왜 잠수를 어떻게도 그 멘트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난 더 싫어 더 싫어질 뿐이야. 가도 안 되고 그 어차피 이별이네. 근데 그 애프터를 얘기해 드리면은 갔다 왔어. 호주 갔다 왔어. 그리고 우리 때는 싸이월드가 있었으니까 우리 또 찌질한 남자들의 특징이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 그래도 그런 마음 있잖아. 연락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시간 지났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상황을 보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싸이월드 들어갔어요. 근데 프로필 사진에 결혼했어? 요만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벌써? 그때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임신해서 엄청 이거 나를 만날 때 이제 뭐 선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 싫어하면서 선보라고 자꾸 했었거든.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껴맞춰지면서 그랬구나. 이미 1년 반 뒤에 애가 이미, 태어나 있을 정도면 이미 마음이 좀 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다,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 사진을 딱 아기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람이 쑥 내 가슴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분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허해지는 거야. 그냥 내 가슴 속에 빵빵한 이 기대감이 빵빵하게 붙은 풍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풍선의 바람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갑자기 내 펴져있던 가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가슴이 되게 차가워졌던. 그래서 헤어짐의 순간을 생각하면 그 귓가에 들렸던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좀 슬프죠? 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슬프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 문제. 이별의 핑계일까? 자,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 문제나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헤어짐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좀 서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나 혹은 미래의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날개님은 어떠세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한 적이 있나? 약간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음. 남자들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변명의 수단으로 많이 했던 게 난 지금 연애할 그 정신이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그지? 아니야. 그 라고 하는 거. 대학교 졸업반 때 그런 말 많이 네, 하고. 그때쯤 대학 맞아, 개딩 맞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그럼 처음에는 왜 하늘이 나에게 타이밍이 안 맞는 상대를 보내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아 이건 그냥 변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로 누군가와 관계가 정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연락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일주일 안에 정리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알기 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조건은 아예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을 고민한 적은 없어요? 이별을 고민한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사귄 지 한 4, 5일 정도 됐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들바들 솔직히 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혼했나? 애가 있나? 뭐 그런 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이게 긴장을 정말 하고 있는 거? 바들바들 진짜? 떨면서 음. 진짜 내가 오늘 헤어지자고 시주당하는 할까봐 것처럼. 정말 고문실에 끌려온 그 어. 사람처럼 진짜 바들바들 떠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온몸이 다 떨리고 있는 거야. 왜 뜬금없이 그랬을까?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고 이제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빚이 얼마나 있길래 너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말하는 거야 했더니 자기가 주식을 해서 돈을 날렸대. 근데 저는 주식을 모르니까 사실 그때 들었을 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식은 내가 돈을 넣고 이걸 날리면 날리는 거지 주식을 하는데 왜 빚을 졌지라는 걸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대상과 만나면서는 빚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왜 헤어졌어 이런 얘기 할 때 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뭐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난 그건 괜찮았어 했더니 너 주식했는데 빚 있는 게 왜 있는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주식을 했는데 왜 빚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선물? 네, 그걸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도박과 같아서 사실 그걸 네가 그때 당시에 알았더라면 너의 이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 헤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그걸 네가 몰랐기 때문에 이만큼 만난 거라 결국 그와는 헤어질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직업이나 진로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예를 들어 그 나와 만나는 사람이 지금 회사 문제 때문에 나 부산으로 가야 돼. 제주도로 가야 돼. 라고 연애한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 얘기했다? 그럼 정말 고민이 커질 것 같긴 해요. 전 장거리는 자신이 없어요. 네, 수도권 안에서야 뭐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데 장거리는 솔직히 내 마음이 그의 마음도 안식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는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약간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이 남자 너무 좋아. 이 남자가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을 할 만큼 연애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주재원을 가거나 뭐 아니면 난 이민 가서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되게 가볍게 아직 연애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 나 미국 가야 된다 그러면 너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사실은 떠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진지하게 대답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멋진 분이십니다.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진 않죠. 본인 커리어를 가져가신다는 게. 네. 그러면 우리 친구님은 어떠세요? 근데 약간 남자는 이런 거 네. 되게 스스로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헤어져 본 적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뭐 돈 버는 부분이나 되게 많으면은 뭐 더 자신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수입에 따라 갖고 좀 자신 없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연애를 끝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심리적으로 약간 주눅이 들거나 그리고 일단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현실적인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맞아.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또 이심양면에 약간 그런 나라잖아요. 맞아, 뭐 맞아. 대기업 다니냐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냐 약간 요런 거에 이제 벌이 자체나 아니면 뭐 소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큰 회사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거나 이제 그러면은 뭐 작은 데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좀 주눅들 수도 있고 괜히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쌓아온 어떤 컴플렉스들이 네. 터질 수도 터지는 있고. 거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현실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비교 문화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비교? 남자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솔직히 그럴 수 얘기해서 괜히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여자가 긁기 한번 꺼냈다고 남자가 이제 긁힌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여자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건 여자가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님이 말한 게.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서 뭐 저처럼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도덕성을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는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인 건 일절 안 봐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었고 그게 뭐 둘이 같이 못 갚을 정도고 정말 부도덕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만날 수가 없겠지만 뭐 집에 누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식으로서 금전적인 도움을 취해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중간에 뭔가를 잘해보려고 가게를 하나 차렸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유로 생긴 빚이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제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높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 나쁘다 좋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의 기준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남자분들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왜냐면 여자들도 날씬해야 되고 뭐 예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박이 있는 것처럼 남자분들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은 저는 안 보는데 그건 있어요. 어떤?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돈을 너무 아껴. 그건 벌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아낀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이 더치페이만 해도 쟤는 돈이 아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더치페이를 할 바엔 내가 사고 말거든요. 근데 뭔가 매번 쓸 때마다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이야? 한 발 빼는 느낌? 자꾸 내가 계산하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면 어릴 때는 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벌이가 좀 힘든가? 그럼 내가 먼저 그냥 나가서 해주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되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왜 계산하면서 계산을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밥 사면 술 내가 살 거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내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결제를 못했으면 다른 날 내가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다 돈 벌고 나이가 이제 40인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몇만 원을 좀 오늘 한 번 덜 내겠다고 뒤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계산하는 태도. 그 계산적인 태도가 너무 매력이 떨어져요. 어차피 길게 관계를 생각하면 뭐 다 맞춰지는 정말 나랑 건데. 깊은 관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일 수 있잖아. 그렇죠. 응. 그리고 우리가 원데이 투데이만 볼 거면 오늘 제가 밥 사고 나 다음에 튀어야지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뭐 며칠 뒤에 또 보고 계속 데이트를 할 텐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발을 뺀다? 너무 매력이 없어요. 그건 한 벌이와는 한 번에 없어요.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겠죠? 왜냐면 그 다음 만났을 때도 얘가 오늘도 발 빼나 봐야지. 의심하기 시작해. 이게 의식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신뢰가 이 사람에 깨졌지. 대한 매력을 보기보다는 그런 서브적인 부분을 자꾸 나도 관찰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관계는 틀어졌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여자들도 포인트인데. 남자가 밥 사면 커피라도 사고 뭐 아니면 어. 술이라도 사고 다 하지 얻어만 먹는 여자가 사실 얼마나 없죠. 되겠어요. 예. 만약에 있다 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사는 거 싫어서 찌질하게 이렇게 빠지는 거 여자든 남자든 별로다. 남자들이 조금 특히 그 비용의 문제에 좀 약간 많이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민감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탄대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작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맞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비용 막 이렇게 뭐 사귀고 연애하고 약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좀 비슷해지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맞아, 맞아. 사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구조가 남자가 조금 많이 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진짜 잘 되면은 사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평평해지니까 약간 남자분들이 그 뒤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앞만 좀 이렇게 근데 보통 남자가 밥 사면 여자가 커피를 사잖아요. 맞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더 쓰는 게 맞는데 저와 같은 술쟁이들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잖아요. 술 마시러 가거든요. 제가 그죠. 더 써요. 그것도 이제 네. 그 둘의 케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보통은 그러면 조금 궁금해진 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빚에 대해서 빚을 지는 건 상관없다. 빚의 성격이 도박성이 들어가거나 비도덕적인 느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거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카푸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프는 안 되죠. 허영심과 허세는 안 멋져. 허영심이 안 된다. 허영심이 안 돼요. 허영심이 안 된다. 집이 없을 수는 있어요. 요즘 어. 워낙 집값도 세고 음. 그리고 대출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집이 당연히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이 없어. 근데 차가 굳이 그렇게 고가여야 되는가? 만약에 정말 출퇴근을 위해서 필요한 차라고 하면 그럼 사실 그냥 적당한 가격선의 국산차도 충분한데 굳이 집 가격 이상의 이런 외제차들을 마우라 건드리는 하는 그런 애들을 굳이 사야 된다? 저는 그거는 그냥 명백한 허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허세가 있는 남자는 싫어요. 허세가 있는 남자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허세 때문에 소탐대실 소탐대시. 될 수 있다. 그것도 카푸어도 마찬가지로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님한테 궁금해진 게 있어요. 혹시 상대방 여성분을 만날 때나 이럴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허세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집이라거나 아니면 본인 직업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의 허세나 허영심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허세라는 거는 어. 약간 남자들이면은 이제 조금씩은 조금 갖고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귀엽죠.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이템들이나 약간 근데 이게 표현 방식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허세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있는 척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쭐대고 저는 옛날에 그 좀 지식적 허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괜히 막 그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말 인용하고 맞아. 그러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그랬는데 그 결국은 그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죠. 자기 만족이야. 저만 좋아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상대한테 어쨌든 잘 먹혀야 이제 허세가 이제 유용한 거잖아요. 네. 저는 잘 먹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책을 읽었다 막 약간 이런 허세들.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했을 때 제일 싫었대요. 공감하지 않아. 진짜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다고. 그걸 좀 길게 하셨나 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 입장에서 이제 허세를 부린 거죠. 막 이런 거 안다.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린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일 싫었대요. 저 비슷한 게 저보고 설명충이라고. 근데 우리 한량님은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되게 지식 수준이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한량님도 되게 박학다식한 스타일인데 한량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충이라고 하는 게 말이 장황하고 길어.
그러니까 이걸 음. 그냥 축약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라고 할 건데 이걸 계속 푸니까 아 알겠는데 1절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게 다 먹히고 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63 빌딩을 설명하려면은 63 빌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63 빌딩은 있잖아. 몇 년도에 있잖아. 텁하기부터 시작해서 좀 장황해. 만연체야 그리고 그게 일종의 좀 허세죠. 우리 친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식 자랑 같은 느낌이죠. 근데 1절만 하면 그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게 허세에 약간 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그런 허세를 부려서 이 사람의 환심을 잘 샀다고 이제 생각하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뭔 소리 하나.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이제 매력 포인트가 깎이고 정 떨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되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별의 사유는 아닐 거예요. 네, 그냥 너 말 좀 적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요 정도로 좀 충분히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로 큰 부분은 아니다. 차이지는 아니셨을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이별 이야기에서는 좀 벗어나서 예. 좀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이별을 전하는 방식. 그러면은요, 우리 수많은 이별을 다들 경험해 보셨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 이별한다는 얘기는 눈을 보고 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 경험도 되돌아보면은, 눈 마주치고 이별하자고 얘기했던 경우가 거의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저도 딱 한 번. 그래서 않죠. 보통 이제 잠수 이별, 카톡 이별, 환승 이별,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말 줄임표처럼 없어지기.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진.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카톡 이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하든 당하든. 카톡이 제일 그냥 왜냐면, 리즈너블하다. 만나서 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고 둘 다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차대도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차인데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본인의 진심을 전달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좋았던 부분, 고마운 마음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되려 글로 정리를 하는 게 오해가 더 없을 수 있겠다. 왜냐면 감정이 묻어나지 않으니까 되려 지금 화가 난 순간에도 아까 제가 싫다고 했잖아 하는 것보다는 카톡이었으면 내가 싫다고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나 지금 정말 좀 힘들어. 오늘 일단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화다 보니까 또 감정이 확 치고 올라온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카톡. 그냥 잠수 이별 아니고서는 카톡이 서로에게 좀 편안하다. 그러면은 카톡을 헤어지자 하고 이유를 말해요? 아니면은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유에 따라 좀 달라요. 사유에 따라 그것도 다릅니까? 예를 들어 네. 제가 이래봬도 F 100%잖아요. 네. 만약 이 사람이 연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만남의 횟수나 혹은 도덕적인 것 네가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나는 이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큰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너도 내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사유를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유를 말할 수 없는 사례들도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님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그 네. 카톡 이별이 되게 좀 좋은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저희 이제 회사 관둘 때도 사장님 찾아가서 관두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사장님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 약간 그 받는 사람도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냥 어쨌든 그냥 약간 좀 안 좋은 약간 얘기들은 그다음 부정적인 얘기들은 그냥 글로 약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는 게 좀 신시대의 어떤 새로운 예의 아닐까 그렇게 맞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썸 같은 경우에는 뭐 연락이든 뭐든 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 연애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단점도 보고 장점도 보면서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였을 텐데
헤어짐을 결심하는 계기가 있을까? 아니면은 마음이 식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걸까? 이별의 가장 큰 계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보통 심리학자들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2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 평균을 그래서- 깎아먹는 평균을 깎아먹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정이 내 마음이 식어서 헤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유효 기간은 2년인데 다 그 전에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거는 없는데 보통 제가 이별을 결정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조율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나의 의견만 고집하겠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고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목표는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이 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살 한 살 먹고 나는 이제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부로까지 됐는데 누군가와 연애를 함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내 고집만 우기는 게 아니고 이제 조율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우리 나이 때 연애의 좀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본인만의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저는 100% 맞춰주기만 할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너를 맞췄으면 B라고 하는 부분은 네가 나한테 맞춰주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고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별을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나를 그만큼 무시한다는 생각이 그쵸.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미래가 내가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 당연히 나도 행복하지 않겠지? 저는 항시 나의 미래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일주일만이나 한 달 이내에 웬만하면 정리한다고 하는 게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됐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것이다. 내 미래가 불행해?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게 현재 잠깐 헤어짐에 힘든 게 낫지 내 미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세요. 네.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언제든. 우리 친구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조율이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확 와닿는데 조율이 안 되면은 사실 이제 진짜 계속 지속하기가 좀 어렵죠. 맞죠. 네,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 조율이 이제 필요할 텐데 계속 이제 자기 쪽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찢어지게 되는 그 배를 조종할 때도 사실 그 이제 뭐 이렇게 한쪽에 으쌰으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서로 이게 가겠다 하면 배도 이제 뒤집혀 버리듯이 그죠. 그렇게 되게 조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시가 네, 좋았네요. 조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님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본인이 이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저도 있어요. 그럼 네. 헤어짐을 딱 결심하는 순간의 계기가 가장 큰 게 뭘까요? 아, 요게 이제 네. 서로 그 아까 말했듯이 조율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진짜 다르다. 네, 서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은 세상을 보고 약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같아야 이제 서로 그런 것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되게 그런 공감을 같이 하면 또 재밌잖아요. 어떤 뭐 영화를 보고 나서도 뭐 같이 즐거워하면 더 재밌고 약간 그런 건데 한쪽은 뭐 재미없었다고 한쪽은 재밌다고 이러면 또 이게 방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이제 조용하게 카톡을 보내야 되나? 이건 좀 냉정하네. 카톡을 보내야 되나? 사실 저는 이걸 되게 비슷한데 반대적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개그를 보고 우리의 웃음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조율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건 가치관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남들한테 작은 피해 정도는 줘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나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생각이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생각 하나로 여러 가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 서로의 다른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성격보다는 성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향.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향이 중요하다. 한량님은요? 어느 찌질남의 고백. 아 저요? 네. 아 저는 아까 그 날개님이 음. 자신은 곧 죽어도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잖아요. 저는 약간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맞아. 있어가지고 나는 곧 죽어도 내 입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한다. 이런 맞아요. 컴플렉스 그런 남자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니요.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많아요. 그런 모질이를 한량님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그 남자답게 헤어진다는 게 사실 어. 그냥 그 받아주는 거 그거죠. 근데 남자가 여기에서 먼저 또 얘기하는. 나뉠 것 같은 게 이거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자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는 게 지금은 되게 착한 쪽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헤어짐을 고했을 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헤어짐을 고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가 반면 헤어지자는 말을 내가 못하니까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까지 정냄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 난 찌질한 남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후자의 모습이 내가 발견을 했어. 진짜 스스로에게. 보여. 왜냐면 여기서 그냥 그만하자고 얘기했으면 모두에게 아름답게. 그 타이밍은 이 연애를 하던 사람이라면 보이잖아요. 마음속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행동이 안 나올 뿐이지. 저는 한 6년, 7년 연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 되면은 되게 이렇게 말 줄임표처럼 점점 영에 수렴해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못하니까 점점 더 내 스스로가 못돼지는 거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먼저 얘기할 듯한데 약간 이런 그게 상대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 사실 좀 나쁜 남자죠. 약간 그래가지고 스스로 좀 찌질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있죠.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우리 진짜 비슷하시네요. 많을걸요 아마 근데 남자.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저처럼 이제 되돌아보고 그게 더 찌질한 일이었구나 맞아요. 라는 거를 느끼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경험적인 원칙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난 나쁜 남자가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손을 놓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야. 맞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 역으로 내가 헤어지지 못하는 것과 반대로 누군가가 주변에서 개입을 해서 가족이 반대를 했다거나 친구들이 야, 저 여자는 진짜 아니야 라고 해서 헤어졌던 사례. 주변에서 반대한다면 저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주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내가 손 잡았는데 그냥 내가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할 때 말고 아까 마지막에 조금 서서히 빠지고 있을 때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발동하냐면 책임감이 발동하는 거야. 의리, 나는 책임감. 약간 의리, 약간 그래서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오래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모드로 바꿔. 그럼 뭐 정이든 의리든 편안함이든 약간 친구 같은 우정이든 내 마인드는 이제 관계가 깨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주는 거죠 마음속에. 사랑은 어차피 쉽게 돼 있으니까. 슬펐구나. 어떠세요 친구님은? 근데 약간 저도 그런 적이 어렸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실 막 이제 어렸을 때는 친구들 커플 뭐 저 커플 모여서 막 이렇게 같이 노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아까워 막 약간 이러는 거를 그런 말 좀 많이 하긴 하지. 하거든요. 이 여자가 아깝다. 아유 남자가 아깝네. 그런 거에 이제 사실 그냥 뭐 친구를 위한다는 말인데 사실 그 친구들은 이제 좀 영향을 받아갖고 맞아.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헤어지고 근데 애기 그런 때는 어떤 영향을 많이 경험은 받는 좀 것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고딩 때나 애기 때. 그래놓고 이제 후회하죠. 내가 생각보다 더 좋아했던 거야? 아유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결정을 했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별을 네, 결정했던 맞아요. 결심했던. 네. 근데 마음과 상관없이.
네,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제 편이니까 너가 좀 아깝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어.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금 좀 깊은 질문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남자가 잘 보고 여자는 여자가 잘 본다. 그래서 간혹 친구들한테 자기 애인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 좀 맞아요. 봐달라고. 네. 그럴 때 이제 친한 친구가 와서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솔직히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맞아.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아 하고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제가 남자를 만날 때 이거 이상한데 하는 그 조짐이 보일 때 이미 좀 마음의 정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뭐 예를 들어 이건 되게 아직은 작지만 폭력적인 모습이라든지 아 폭력. 네. 뭐 아니면 언어 사용이 너무 과격하다든지 그런 게 지금은 초기니까 이 정도지 나중에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운전할 때 정말 모습도 많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다른 사람들 대하는 거나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인사도 안 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는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서 정이 들어 헤어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저를 많이 보여줘요. 판단을 해달라고. 아. 저는 맞아, 그쪽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친구가 남친을 데려왔다? 그럼 그 남자친구한테는 너 오늘 평가전 받는 자리야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친한 친구들 오늘 같이 만나자 해서 막 친구들 여러 명을 부를 텐데 그 자리에서 친한 친구들이라고 말을 하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내 친구랑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좀 보여요. 근데 그 장소에서 몇 시간 있었던 걸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애하면서 남자친구랑 부딪히는데 조율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을 친구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고민 상담 같은 거. 너무 심한 건 절대 말 안 해. 왜냐면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포인트는 한번 들어봐. 이거 내 잘못인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조금 잘못한 건지 좀 판단해줘 라고 물어보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소름 돋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폰 검사를 해서 차단을 해버리거나 진짜. 하물며 여자 친구가 여자랑 통화한 것도 왜 이렇게 나보다 길게 통화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정이 들어서 못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서 그럴 때는 직접 만나보고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봤을 땐 별론데 너한테도 계속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라고 이제 근거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긴 하죠. 근데 보통 저한테 남자친구 데려와서 좀 봐줄래? 라고 한 친구 중에 남자친구분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더 별로였던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어쨌건 뭘 얘기해줘도 그 어떤 누구도 정리는 하지 않는다. 네, 판단은 안 내린다. 네, 여자분들은 그렇다. 정이 들면 못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그냥 혹여 괜찮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저한테 데려오는 거지 실제로 와 진짜 너무 괜찮은데 그동안 너한테 들었던 거랑 다르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데 제가 볼 땐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봐야 된다 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가 봐야 되고 남자도 여자가 봐야 된다. 우리 친구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들어서 평가들을.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약간 그런 이제 적도 되게 많았는데 예.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는 어쨌든 근데 참고 자료로서는 제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 자료로서는 되게 좋긴 한데 분명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 아니면은 회사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뭐 조언이나 이제 그런 걸 해주는데 너무 그거에 휘둘리면은 사실
그 내가 본 어떤 그 진실이 또 너무 이렇게 오염되지 않나. 네, 참조 정도만 하는 게 참고만.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근데 그 자기 또래 집단에서는 아,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귀가 팔랑팔랑해지고 네. 아 진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좀 괜히 그런 게 안 있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막 좀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조언을 듣는 사람도 그거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면 되지만 이 말하는 친구도 내 남자친구 좀 봐줘라고 해서 친구한테 데려왔어요. 근데 내가 봐준 뒤에 이 친구가 나는 별로라고 했는데 얘는 안 헤어져. 그럼 너 나한테 왜 데려왔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네. 나 역시도 내 친구한테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지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판단은 무조건 본인이 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조언 정도? 그냥 나의 의견은 이렇다 정도로만 좀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별의 때가 있을까? 자,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음에 헤어짐을 결심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말을 해요? 아니면은 계기를 이렇게 기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순간 바로 헤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단 뭔가 쌓였겠죠.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보이지?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남녀노소 다 용납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거짓말이겠죠? 뭐 거짓말인데 이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 라고 해서 내가 이걸 알게 된 순간 난 이건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헤어져야겠다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자고. 네, 바로 헤어지죠. 굳이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용서를 해줄 게 아니면 친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날개님 얘기를 듣고 좀 배워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저도 되게 시간을 끄는 편이거든요. 일단 마음의 결심은 됐는데 헤어지자고 못하니까. 말을 꺼낼 때까지. 조금 이렇게 어쨌든 더 막 되게 가깝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확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던져도 되겠다라고 거리감이 좀 생겨야. 아까 사랑의 화살도 이제 다 된 밥인데도 못 쏘고 있었던 것처럼 팔을 약간 부들부들거리면서. 이별도 그렇죠.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보다는 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좀 만들어졌을 때 언제 말해야 되나 타이밍을 잡고. 정말 조심스럽다. 아니면 밤보다 새벽 약간 그런 게 조금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도 근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지를 좀 이렇게 하고 그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치. 내 마음속 촛불은 몇 개인가? 헤어짐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촛불이 10개 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 그 촛불 10개가 딱 켜져가지고 너무 화나대. 근데 그러면서 사귀어가면서 하나씩 꺼. 하나씩 꺼. 하나씩 끄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10개가 다 꺼져버렸어. 그럼 이별. 그래 마음속에 촛불이 10개가 꺼져버리면 이제는 안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오게티 하나만 딱 발견되면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마침표 찍고 그냥 되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이신지 두 분은. 근데 그것도 네. 그 음. 사람 자체가 그런 것보다 음.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문제 경중이 있을 테니까. 네. 본인마다 이제 그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거라든지 거짓말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는 없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칼같이 마음이 정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적인 부분이 나한테 뭐 도덕적인 것 이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맞춰갈 수 있겠다. 맞춰갈 수 있다. 어떠세요, 친구님? 저는 촛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촛불. 네. 그런 거 하나씩 같아요. 하나씩. 네, 하나씩 꺼지다가도 50개 있을 것 같아요. 그쵸. 50개 다 꺼지고도 하나씩 늘려 이렇게. 다 시켜. 어떡하지? 다 시켜. 2개 요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끌 게 아닌데 하면
하면서 이제 잘못 갔다. 그렇게 좀 약간 이제 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짐을 말할 때까지 좀 늘리는 그쵸. 네. 편이신 두 분은 뭐 헤어지자 말을 못해서 들어야 약간, 되시는 예. 분들이니까 뭐 어떻게. 맞아요. 근데 한려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마지막은 근데 되게 찌질해져요. 상대방이 먼저 말하냐 내가 먼저 말하냐의 문제인데. 헤어지자 해요. 가장 후회되는 이별.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 많은 헤어짐들 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헤어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친구님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되게 많죠. 되게 많아. 네, 아니, 뭐 진짜 후회되는 일들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사실 사람 문제에 있어서는 뭐 누군가가 더 이렇게 예를 들어 문제가 있을 때 포용력이 굉장히 내가 더 많았다고 하면은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거를 내가 포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포용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되게 별거 아니고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릇도 적고 포용력도 적어가지고 아 그때는 그렇게 그 헤어지자고 그랬었구나 아니면 헤어짐을 당했구나.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되게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포용력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약간 나의 어떤 성장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짚는 것 같아요. 모든 헤어짐은 결국에 내 문제였구나. 네.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네요. 날개님 어떠세요? 후회하거나 미련이 남거나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 이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친구들이랑 단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첫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사랑. 네.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만하네요. 반대되는 질문이긴 한데 첫사랑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첫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현재의 사랑이 항상 첫사랑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별을 다 보면 내 잘못도 있고 그들의 잘못도 있고 서로 쌍방간에 그냥 싸워서 헤어진 사례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저의 이별들은 그냥 나의 빅데이터일 뿐이야. 뭐가 후회되는 것도 없고 기억에 남는 사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냥 이 빅데이터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른스럽게 연애할 수 있는 이별 방식을 스스로 좀 만드는 데이터일 뿐이다. 과거는 그들한테도 나는 데이터일 뿐인 거고 그들도 나에게는 데이터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해탈하셨어요. 모두 다 지나간 것이다. 현실에만 집중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간 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과거는 앞으로 지혜롭게 살 자료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이 배우고 가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습니다. 한량님은요? 한량님은? 저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헤어짐을 너무 질질 끌었던 게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은 모두를 바꿔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되게 게을렀다. 그냥 너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끌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대한테도 미안하고 내 자신한테도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저는 날개님이 얘기하신 그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연락을 잘 안 해. 연락을 안 하니까 만남도 점점 늘어지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연애냐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지 못했을까 내 스스로. 그래. 약간 그런 점이 좀 후회가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즐거웠다 하고 마침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찍고 즐거워서. 시즌 2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계속 말줄임표야. 계속 책장 넘길 때마다 말줄임표야. 혹시 언제 끝나지? 이미 챕터 10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챕터 20까지 갔어요 지금.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 아시죠? 예. 그렇게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좀 내 찌질함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다음엔 잘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죽어있던 연애 세포들이 새록새록 다행이네요. 심폐소생이 살아는. 클로징. 자, 오늘은 이렇게 연애 끝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 패널분들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네. 주제가 네. 썸과 쫑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진짜 음. 그 어쨌든 옛날 과거들의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썸과 쫑의 그 재발견 약간 이런 거를 좀 다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제 모습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음. 지금 다시 한번 꺼내서 보니까 굉장히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다. 이런 게 지금 재발견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날개님은요? 저는 일단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항시 현재 최선을 다하자인데 그러니까 뭐 연애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단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잘 된 사례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의 연애에 있어서도 이걸 듣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인이 먼저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 친구님하고 날개님이 서로 성향이 반대야. 그래가지고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향이 같으면은 그래 맞아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저도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끝나는데 그럼 끝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케이스들이 네. 그래서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그 풍성함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헤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